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는 과일을 매일같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입이 심심할 때 혹은 건강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하나 둘씩 꺼내 드셨던 경험이 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여러 병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단지 과일을 잘못 먹었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튀긴 음식이나 짠 반찬 때문도 아니고 붉은 고기나 술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그 과일이 문제였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분명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작지만 위험한 습관을 계속 이어가고 있을 것이며 결국 원치 않는 결과를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전국의 병원에서 신장질환 환자들을 직접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과일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영상에서는 그런 오해와 혼란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신장이 약해진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4가지 과일과 오히려 신장을 도와주는 5가지 과일, 그리고 과일을 안전하게 먹는 가장 중요한 원칙들에 대해 현실적이고 따뜻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과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몸에 좋은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신장의 나이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우리 몸의 신장은 40세 이후부터 해마다 그 기능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통증도 없고 눈에 띄는 증상도 없기 때문에 쉽게 지나치지만 실제로는 매년 약 1%씩 서서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세가 되면 젊었을 때에 비해 신장의 여과 능력이 20% 이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필터가 막힌 정수기처럼 노폐물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체내의 수분과 미네랄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짜고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합니다. 김치, 찌개, 가공식품은 물론이고 늦은 저녁 식사 후에 디저트처럼 과일을 곁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은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서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오랫동안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요. 이러한 모든 생활 습관이 합쳐져서 신장에 매일 과부하를 주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신장은 매우 조용한 기관입니다. 심장처럼 소리를 내지도 않고 위처럼 통증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한 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우리는 여전히 젊다고 생각하며 먹는 작은 과일 하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약해진 몸에 가장 부담을 주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5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에 대해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시청자님의 냉장고 속에도 이 과일들이 매일 들어있지는 않은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이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고 있다면 과일을 선택할 때도 반드시 그에 맞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특히 주의하셔야 할 4가지 과일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 없지만 신장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건강한 간식이라고 생각하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맛도 좋고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많이들 드시지요. 하지만 작고 잘 익은 바나나 한 개에는 약해진 신장이 한 번에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이라면 괜찮지만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고 있는 50세 이상의 분들에게는 이 칼륨이 갑작스럽게 혈액 내에 쌓이게 되면 심장 박동 이상이나 무기력감, 손발 저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수원에 사는 66세 어르신 한 분도 잠들기 전 소화를 돕기 위해 바나나 2개를 드신 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이 저려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허용치를 초과했고 결국 복용 중이던 약 일부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바나나는 몸에 좋은 줄 알았는데요 라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광고나 방송에서 슈퍼푸드라고 소개되며 인기를 끌었지만 실제로는 과일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아보카도 반 개만으로도 바나나의 2배 혹은 3배에 달하는 칼륨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 함량도 높아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지요. 부산에 사는 61세 여성 환자는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아보카도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다리가 무거우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신장이 과부하 상태였고 칼륨 수치도 기준치를 초과했지요. 식단을 조정한 후 건강이 호전되었지만 그녀는 좋다고 믿었던 샐러드가 원인이라니 충격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멜론입니다. 달콤하고 시원해서 여름철에 많이 찾는 과일이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밤에 멜론을 드신다면 다음날 아침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70세 어르신도 매일 저녁 멜론 몇 조각을 드셨다가 2주 만에 혈압이 오르고 부종이 생겼습니다. 그는 물 많은 과일이라 좋은 줄 알았는데요. 라고 하셨지만 수분이 많다고 해서 신장에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석류입니다. 붉은색이 예쁘고 혈액순환에 좋다는 이미지 때문에 인기가 많지만 석류 역시 칼륨과 당분이 많아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특히 즙을 내서 마시면 당분 흡수가 빨라져 더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68세 여성 환자가 매일 밤 석류 주스를 한 잔씩 드신 후 허리 통증과 극심한 피로를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 밤새 신장이 쉬지 못하고 과도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과일은 절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이후에도 예전처럼 무심코 먹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 몸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과일을 보시고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과일들이 어떻게 해로울 수 있지 하고 말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과일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신장이 약해지면 평범했던 성분조차도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나 아보카도, 석류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젊고 건강한 신장이라면 이러한 미네랄을 쉽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게는 이 칼륨을 걸러내는 속도가 느려지고 결국 혈액 내에 쌓이면서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또한 멜론이나 포도처럼 당분이 높은 과일은 혈당을 갑자기 상승시키는 특성이 있어 이 또한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체내의 전해질 균형이 흔들리고 신장이 평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만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과일에는 옥살산염, 억샤레디나 유기산과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일은 달콤하고 예쁘고 건강해 보이지만 신장이 약해진 이후에는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부담을 보지 못하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과일을 무조건 좋다고 믿는 대신 어떤 과일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약해진 이후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좋은 소식은 과일을 모두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올바른 종류를 선택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한다면 과일은 신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과일은 바로 배입니다. 한국 배는 예로부터 시원하고 수분이 많으며 소화에 도움이 되는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칼륨 함량이 낮고 천연 수분이 풍부하여 신장이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녁 과일을 아침배 반개로 바꾸기만 해도 아침의 부기나 피로가 크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배는 마치 몸속 압력을 부드럽게 씻어내는 맑은 물 같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붉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적당한 당분과 함께 천연 펙틴 성분이 풍부하여 장 건강을 돕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음식 흡수와 배출이 불규칙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아침이나 점심에 작은 사과 한 개를 천천히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소화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딸기입니다. 딸기는 천연 당분이 낮고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중요한 점은 딸기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번에 한 상자를 다 드시는 것이 아니라 5개에서 7개 정도를 천천히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단지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신장의 모세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특히 고혈압이나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는 한 할머니는 아침마다 포도 대신 블루베리를 드신 후 3주 만에 피로가 줄고 소변 거품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작은 열알이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며 웃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과일은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는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과일이지만 칼륨 함량이 바나나나 아보카도보다 훨씬 낮고 천연 비타민C가 풍부하여 아침 컨디션을 개선하는 데 좋습니다. 단, 주스로 짜서 마시기보다는 생과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즙을 내면 당분 흡수가 빨라져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장이 약해진 이후에도 몸에 맞는 과일을 올바르게 선택한다면 오히려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언제 먹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과일이 안전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가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잘못된 시간과 방식으로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50세 이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과일 섭취의 5가지 황금 원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일은 반드시 아침이나 점심에 드셔야 합니다. 저녁 6시 이후 과일을 먹으면 당분과 미네랄이 체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신장은 쉬어야 할 밤 시간에 오히려 과도하게 일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단지 과일을 아침으로 바꿨을 뿐인데 다음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둘째, 당분이 적고 칼륨이 낮은 과일을 선택하십시오. 배, 작은 사과, 딸기, 블루베리, 오렌지처럼 신장이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과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두 비슷해 보여도 신장에 주는 영향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공복에 과일을 드시지 마십시오. 배가 고픈 상태에서 과일을 먹으면 당분이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인슐린이 갑자기 분비되며 이로 인해 신장은 즉시 반응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넷째, 과일은 가능하면 통째로 드시고 주스로 짜서 마시지 마십시오. 주스를 만들면 과일 속 섬유질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당분뿐입니다. 특히 즙을 낸 과일은 신장에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한 번에 한 가지 종류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씩만 여러 가지를 먹었다는 분들이 많지만 이 조금씩이 모이면 결국 신장이 한꺼번에 처리하기엔 너무 많은 양이 됩니다. 오늘은 배, 내일은 딸기처럼 나누어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5가지 원칙만 지켜도 신장은 더 이상 힘겹게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조금 더 현명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과일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익히셨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스스로 인식하는 법입니다. 신장은 조용한 기관이기에 문제가 생겨도 오랫동안 아무런 증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제때 알아차릴 수 있다면 큰 병으로 이어지기 전에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변입니다. 아침에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평소보다 색이 짙고 탁하게 보인다면 신장이 단백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소변을 자주 보지만 양이 적거나 시원하게 배출되지 않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신장의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아침 혈압을 체크해 보십시오. 저녁에는 괜찮았는데 잠에서 깬 직후 혈압이 높게 측정된다면 이는 신장이 밤새 충분히 쉬지 못하고 과부하 상태로 작동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셋째, 얼굴과 다리의 부기를 살펴보십시오. 아침에 눈두덩이가 붓거나 다리를 눌렀을 때 쉽게 꺼지면서 천천히 돌아온다면 체내 수분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얼굴과 하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침의 피로감입니다. 밤새 쉬고 일어났는데도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항상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일은 언제나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젊고 신장이 튼튼할 때는 과일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신장이 약해진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과일을 먹는다면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떤 과일을 먹느냐보다 언제와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과일이 가진 당분과 미네랄이 신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시간은 밤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저녁 늦게 혹은 공복에 혹은 한꺼번에 여러 종류를 섞어 먹는다면 그것이 쌓여 신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셋째, 아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종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더 편안해지고 몸은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제가 수많은 환자들과 상담하며 실제로 보아온 변화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0세 이후에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할 과일 4가지는 바나나, 아보카도, 멜론, 석류입니다. 이들은 칼륨이나 당분이 지나치게 많아 약해진 신장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일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안전한 과일 5가지는 배, 작은 사과, 딸기, 블루베리, 그리고 오렌지입니다. 이 과일들은 칼륨이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신장을 돕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 속에 매일 먹던 과일이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조금만 방식과 시간을 바꿔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아마 일주일, 아니 3일만 지나도 아침의 부기, 피로감, 소변 상태에서 몸의 반응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시청자님의 가족, 친구, 그리고 매일 아침 얼굴을 마주하는 그 소중한 분이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습관을 이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공유 버튼 한 번으로 그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실천할 약속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이제부터는 저녁에 과일을 먹지 않겠습니다. 매일 아침 블루베리 시바를 먹겠습니다처럼요. 그 약속은 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하는 다짐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지만 건강은 우리가 직접 지켜야 하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신장이 편안해지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